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청문회 전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청문회 슈퍼위크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말 그대로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네. 무려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인데요. 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인 만큼 후보자 전원 청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후보자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면서 청문회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나 야당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번 청문회를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특히 강선우, 이진숙, 권오을, 조현, 정동영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네.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1순위 낙마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간 거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까지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이 갑질 논란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제기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면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 논문 표절 논란, 그리고 둘째는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입니다. 네. 먼저 논문 문제부터 좀 보면 이 후보자는 지도 학생의 석사 학위 논문 내용을 인용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본인이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정교조는 이거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도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실질적으로 이거 내가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교육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게 사실 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비판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차녀의 조기 유학 논란입니다. 네. 이 후보자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뭐 사실 자녀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문제는 국내에서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과정이란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유학 시에는 부모가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한다고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후보자와 남편이 차녀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거 교육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의혹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가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제자들을 양성해 왔다. 표절 논란에는 선을 좀 그었습니다. 네. 자, 제기된 의혹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보면 낙마 가능성 1위 후보자로 이진숙 후보자를 꼽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특히 진보 성향의 정교조까지 반발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야, 방어가 쉽지 않다 하소연이 나옵니다. 예. 특히 앞서 정교조가 개혁 의지도 민주적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네. 또 서울교사노조도 이런 후보자는 교육수장 자격이 없다 공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또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강선우 후보자는 좀 지키되 이진숙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서 정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동료들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현역 의원이고 또 동료 의원인 강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좀 강한 모습인데 반면에 외부자인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혹이 소명되지 않으면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 등도 모두 낙마시키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특히 차별받는 이들을 지켜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에 휘말리고 또 공교육을 이끄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휘말린 게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궁금한데 이 청문회 전국이 이재명 정부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일하고 있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직접 뽑은 장관들과 일하고 싶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장관 후보자 전원을 임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문제는 역시 여론입니다.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을 임명하고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에 그 정권 초에 장관 인사 실패가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이 사례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음주운전, 막말 논란 이런 의혹들에 휩싸인 끝에 줄줄이 낙마하니까 정권에 적지 않은 상처가 남긴 거죠. 예. 대통령실은 일단 후보자들의 소명과 여론을 같이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 청문회와 관련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가 지금 출범하면서 동시에 강한 이 쇄신 메시지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여전사라고 불립니다. 네. 국회의원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시절에 할 말은 하는 정치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네. 역시 혁신이 출범 직후부터 매우 과감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총 3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1호안은 계엄, 탄핵 책임자에 대한 당원 차원의 사과 명문화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이 아닌 글과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네. 또 2호안은 당 최고위원회 폐지 및 단일 지도체제 전환입니다. 당 대표한테 권한을 좀 더 몰아줘서 네. 대통령이나 특정 계파가 지도부를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이고요. 네. 또 3호안은 비례대표 공천 원칙 강화 그리고 당원 개정 절차 정상화를 내걸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혁신안을 내놓은 건데 이게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오는 20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윤희숙 혁신안 수용 여부를 의원들과 다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특히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우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람을 내치는 건 혁신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죠.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게 당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더 큰 문제는 친윤계뿐만 아니라 이제 친한동훈계도 같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윤 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 실패 등을 당의 8대 과오 중에 하나로 규정을 했는데 네. 이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축출하려는 시도 아니냐 네. 이렇게 친한계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대위와 당내 모든 계파들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혁신안들은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이 혁신위에 실권이 없다 보니까 이 쇄신을 주도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비대위가 혁신을 주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당이 정상적 상황이라면 비대위도 혁신위도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만큼 지금 당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당의 운영은 비대위가 일부 맡고 그리고 당의 쇄신은 혁신이라는 다른 조직을 이제 띄워서 네. 따로 임무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서 나온 게 바로 혁신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쇄신이라는 건 힘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을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가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혁신위는 쇄신안을 제안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의결하고 집행하는 건 어디까지나 비대위의 권한입니다. 예. 마침 어제 국회에서 제가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퇴 이유를 한번 물어봤더니 네. 비대위가 혁신위에게 도무지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 아하. 네. 이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 쇄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도 인요한 혁신이나 최재형 혁신이 혁신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끝내 관철시키지는 못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윤희숙 혁신위가 짚은 그 인적 쇄신 대상에 네. 비대위 구성원들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송원석 위원장부터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던 45명의 의원들 중 한 명입니다. 네, 네. 이렇다 보니까 한 야당 의원이 지금 당의 상황을 도둑에게 자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다. 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윤희숙 혁신위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좀 생기는데 만약에 또 좌초된다면 뭐 그 다음 플랜 B는 있을까요? 플랜 B 물론 있습니다. 혁신위를 다시 띄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마저 사표를 던진다면 사실상 당이 또 혁신위를 구성하기는 쉽지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힘도 없고 네.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하순에는 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미 혁신위의 활동과 별개로 당권 주자들과 각 계파들의 시선이 이 전당대회에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상 당 혁신의 방향 그리고 세기, 속도는 차기 당권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2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경선의 특징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민주당의 상황은 국민의힘과 정반대입니다. 네. 대선 승리 후에 계파 갈등이 모두 사라졌다는 건데요. 네. 사실상 당 전체가 친명계로 채워지면서 전당대회 분위기도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선 이번에 정청래 후보 네. 그리고 박찬대 후보 모두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인단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55%로 사실상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이른바 명심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0cm 강조하면서 네. 내가 개혁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박찬대 후보는 원내대표 경력과 또 안정감을 내세우면서 이재명과 원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금 친명계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이른바 수박 논쟁이 다시 등장을 했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수박, 왕수박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건데 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제 민주당원들이 배신자를 일컫는 멸칭인데요. 그렇죠. 네. 2018년에 정 후보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 이 지사가 그냥 싫다. 이렇게 발언했던 과거 영상이 퍼지면서 네. 논란이 촉발된 겁니다. 예. 정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최민희 의원도 최근 강성 당원들로부터 비난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논란이 확산하니까 정 후보는 나는 수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네. 또 친명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의 SNS에 이 수박을 들고 찍은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네.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다운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두 후보 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차별점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 유사한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속도와 세기 같은데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다. 태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고요. 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정책을 뒷받침할 세력이 되어야 한다. 아하. 다소 완화된 메시지를 내면서 협치와 원팀 그리고 제도개혁 중심의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예. 요약하면 정청래 후보는 좀 강력한 추진력, 또 박찬대 후보는 세밀한 제도 중심의 개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아무래도 뭐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 전당대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야권은 박찬대 후보가 당선되는 걸 당연히 선호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강경 투쟁 이미지를 내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사 이렇게 자처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원내대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협상 가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물론 여권 내 당심은 다소 다릅니다. 여권 내에선 정청래 후보의 사이다 같은 시원시원한 발언, 리더십에 많은 당원들이 호응하고 있고요. 네. 반면 박찬대 후보의 경우 성격이 온화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하고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 당심에서 두 후보가 비슷비슷하다면 결국 민심이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기 때문인데 네. 결국 전체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8월 2일 이때 이젠 판세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